이재명, 이낙연, 이낙연, 이재명. 뭐 갈수록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지지율을 보면 그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지.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예. 이재명 23.7, 이낙연 15.8. 현재 흐름이 이러하고요. 또 있죠. 예. 다른 여론조사. 이러합니다. 예. 이재명 28.6, 윤 총장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할 거니까. 이낙연 16.9. 이 정도의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교수, 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재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경전은 더 가열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낙연 후보가 내선 슬로건이 삶을 지키는 나라거든요. 저는 그 슬로건이 굉장히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그 손학규 의원이 저녁에 있는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녁에 있는 삶. 네. 근데 실제로 근데 이낙연 후보는 이 슬로건에 맞게 자기 메시지하고 언어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공방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정치 공방을 하는 후보로 됐지, 자기가 내세운 이러한 훌륭한 슬로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하위 정책이라든가 다른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미지라 이런 거를 구현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낙연 후보의 좀 문제점이라 보여요. 예.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상승 분위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봤을 때는 아직은 정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상당히 스테디하게 상승했다는 여론조사들이 꽤 나타나요. 예. 그 이유는 제가 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방역 문제에 다시 뛰어들었잖아요. 유흥업소를 가서 직접 간섭했잖아요. 네, 그것은 굉장히 잘한 거죠. 네.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정치 공방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을 열심히 더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줬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낙연 후보하고의 차별성에 있어서 개혁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은근하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면서 과거의 박정희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탄핵이라든가 탄핵에 대한 태도라든가. 그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좀 개혁적이다. 근데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레디컬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좀 차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낙연 후보가 그런 점에서 정치 공방이라든가 오늘 TV 토론 때부터 이재명만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개혁성이라든가 또 삶에 대한 문제, 국민의 생활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오늘 낮 3시 반에 첫 번째 토론회가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호남을 잡아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호남 쟁탈전, 이런 얘기도 많이 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재명 지사의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6월 다섯째 주에 41을 기록한 이후에 이러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33이 나왔습니다. 이거 호남입니다. 호남. 이낙연 전 대표는 17을 찍은 이후에 이러한 흐름을 보이다가 31이 나왔습니다. 2%포인트 차이입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두하 변호사 할게요. 네. 호남. 근데 사실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이재명 지사는 영남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지금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석이 필요할까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전략적 선택을 항상 해오면서요. 호남 출신으로 하는 것보다 외연 확장, 본선 경쟁력은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던 게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아왔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는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본 표도 추세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도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와 했을 때 양자 대결에서 승리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비 경선 과정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안정감을 보인 면이 있어요. 이낙연 후보가 잘해서 안정감을 보인 면도 있겠지만 그건 이재명 후보의 패착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바지 발언이라든가 형수 욕설 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다니면서 일정 부분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타격
타격이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남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다른 지역 출신의 후보를 민주당으로 세운다는 것 외에 그냥 호남 출신의 후보를 내세워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리고 여당 후보는 안정감 있는 후보를 또 선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의 강점도 알아보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제 TV 토론 첫 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양쪽 캠프 얘기를 들어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바지 발언 말고는 점잖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 빠진 사이다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김 빠진 사이다가 이제 톡 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네. 이제 시원한 맛을 주겠다 이런 결심이 있는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는 일정 부분 네거티브를 해서 손해를 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다른 쪽 진영 그리고 보수 그러니까 야권 진영에서도 이 토론회를 열심히 볼게요. 왜 열심히 보냐 하면요. 네. 아 여기서 많은 정보가 나오는구나. 본선에서 활용해야지. 이러면서 막 저 받아서 후보의 약점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 당내 경선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니터링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